작년 2023년은 한인 이민 120주년이 되는 해였고요. 올해로 121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 무려 11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소개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겠지요. LA에 위치한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박일영 목사님, 그리고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 은퇴 장로님이시자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 총무이사로 섬기고 계시는 최형호 장로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목사님부터. 그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해 주신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박일영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와서 오늘이 경칩인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겨울잠에서 믿음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섬기는 최형호 장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네,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에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정확히 언제 설립이 되었나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네. 저희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는 1906년 다운타운 USC 대학 근처에 있는 벙커힐이라는 곳에서 네. 시작이 창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118년이 됐습니다. 118년. 그러니까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그러니까 그 직접 빈 땅에다가 예배당을 세운 교회는 네. 저희 교회가 최초입니다. 최초의 한인타운에 생긴 교회, 예,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 생긴 교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일체 여러 가지 어려웠을 상시에 네. 많은 독립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네. 많은 독립군들이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그 대한인 국민회를 건물을 세울 때 네. 저희 교회 교인의 50%가 그 건물을 지을 때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교회가 그 LA시로부터 1991년에 그러니까 히스토리 건물로 549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네. 역사적으로 미국 시에서도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정말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는 교회다라고 해도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그렇죠. 흔히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는데 네.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정말 한인타운의 역사와 한인 이민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박일영 목사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교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교회는 우리 LA 코리아타운이 시작되었던 맨 처음 시작되었던 네. 1900년대 초죠. 거기에 현재 LA 코리아타운 남쪽이에요. 네. 현재 그 유명한 사립대학 USC가 있는 그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118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인데 네. 그동안 역사를 짧게 요약하면 제 입장에서 한 3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50년이 제1기, 네. 두 번째 50년이 제2기, 그리고 제가 부임의 간후로 약 13, 14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저는 제3기라고 네. 앞으로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죠. 네, 제1기는 네. 그 한인 이민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네.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우리 대한인 국민회와 함께 그랬던 시기고 네.
그다음에 후반부 50년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시기예요. 네. 예배당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교회가 갈등도 많이 겪고 네. 분쟁도 하고 네. 그러는 명과 암이 혼돈해 있는 한 50년 시기를 보냈고 네. 그 끝자락에 이제 100여 년 지나고 저한테 그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네. 지금 제3기 저 스스로 네. 저는 생각하기를 이건 교회 제3기여서 지난 과거의 교회 역사를 디딤돌 삼고 네. 또 그 갈등과 분쟁의 그런 역사를 씻어내고 네. 교회가 새로운 100년을 또 시작하는 그런 기초를 다시 네. 닦는 그런 사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찾으신 것 같아요. 네. 이번 부임을 하시면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오시면서 그동안의 역사를 발판을 삼아 네. 앞으로의 또 성숙된 교회로서 그렇죠. 또 이 지역 사회에 가장 오래된 교회로서의 분명히 그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직분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하겠다. 네. 이런 포부를 또 주셨어, 이런 비전을 또 주셨습니다. 그 잠깐 얘기하면은 네. 저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네. 아주 상당히 부흥행교고 최초의 교회고 네. 그러는데 이제 점점 그 이제 흑인들이 올라오고 국민회가 해산이 되면서 네. 그게 흑인들이 올라오니까 한인들이 지금 현 한인타운으로 전부 무브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이제 한인타운 흑인 지역이니까 갈 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샜는데 지금 USC로 인해서 네. 지금 거기가 상당히 거기가 발전이 하고 한인들이 많이 되고 네. 지금 저희 교회 앞에도 지금 큰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지금 네. 공사를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인들이 많이 오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희망이 있지 않나. 네. 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대학가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청년들이 또 올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가 또 생기네요. 네.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좀 방문을 해봤는데 이 교회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문구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사랑. 정말 아주 간결하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참 익숙해요. 왜냐하면 저희 미주복음 방송 타이틀에 오직 예수님만 전해요 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떤 비전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정말 감동적인 우리 복음 방송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아멘.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한 10여 년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고 네, 또 이민 생활 해보니까 10여 년 만에 제 스스로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발견하고 진단한 게 우리 한인 이민 교회에 또 우리 교인들 또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 교회는 있는데 예수는 없다. 네,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네, 네. 극단적이고 성령이 없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이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데 네, 교회 안에 어떤 사회적인 교제, 어떤 문화적인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은 왕성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미약하고 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이런 것을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미약하고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없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결과죠. 네, 네. 왜 교회가 자꾸 갈등하고 혼란에 빠지고 교인들이 미워하고 서로 이러는가? 그 원인은 성령의 부재, 예수의 부재. 그래서 세 가지 부재를 생각하면서 네.
야, 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 맞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이렇게 천착 붙잡고 매달아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 네. 우리 성령님, 그리고 그 결과로 열매로 드러나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요 세 가지를 붙잡고 씨름하고 회복하는 네. 그런 내 인생, 그런 내 목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아멘. 자,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네. 생겨난 표현입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 네. 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지만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정말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안 계시고 또 성령의 임재가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또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또 말씀 가운데 또 회개가 일어나고 네. 마음속에서 네 다시 한번 이 간결하지만 참 의미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의 역사를 함께하고 또 오랜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온 것에 대한 긍지가 참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여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떤 축복을 받고 계셨는지 좀 저희한테 좀 간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네 가지 제가 좀 간추려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그 첫 번째는 그 당시에 1900년대 초 네. 저희 교회가 1906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이민 초기 그리고 한국과 세계적인 상황은 이제 조선이 무너지고 일제 치하에 그 나라를 잃어버린 시절인데 네. 그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 말고도 네. 장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 그 여건상 대부분 다 문을 닫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그 역사적인 격변기를 다 이겨내면서 좋겠다라는. 역사 속에서 또 역사적인 소중한 가치와 문화를 이렇게 보존하면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존립하고 있다는 거, 이거 첫 번째 큰 은혜고 복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나중에 지금 나올 이야기인데 우리 대한민 국민의 네. 당시에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된 단체가 대한민 국민회고 네. 그 국민회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국민회 회원이고 아. 국민회 회원들이 우리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한민 국민회와 관계 속에서 해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고 그 말은 곧이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그런 자유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네. 바로 우리 교회 교인들 안창원 선생님을 비롯한 독립운동 지도자들 그분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네. 나라를 세우니까 네, 맞습니다. 네. 나라의 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그 씨앗이 되고 네. 그 전처 기지가 됐던 그런 역사적인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받은 큰 은혜고 네.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있는 자리가 그래서 역사적인 자리인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좀 더 한인들이 북상하고 네. 이렇게 이사를 가고 새로 이민 온 한인들도 우리 교회 주변으로는 안 오고 네. 그런 중심지로 가니까 우리 교회도 그쪽으로 건물을 팔고 땅을 팔고 이사 가자 네. 그런 여론이 교인들 사이에 강력하게 생겨났는데 그때 이 역사적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지 네.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사 가는 것보다도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참 어려운 결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현재 자리에 남은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역사를 이어온 거. 그때 그런 결정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 국민의 회관, 네. 총회관이었던 그 역사적인 회관도
지켜낼 수 있었죠. 그때 이사 갔으면 팔리고 없어진 거예요, 자리가.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오직 예수님 어떻게 하면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영접하고 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삶을 살 건가? 네.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이루고 할 건가? 고민 끝에 제가 예수 공부라고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그게 정확히 말하면 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 101 마태복음 예수 공부 네. 그런 것인데 3년 공부하는 커리큘럼입니다. 3년.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네. 자, 그거를 저는 대안으로 삼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받은 현재 은혜입니다. 그렇군요.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좀 전에 목사님께서 간단히 말씀은 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 대한의 국민의 기념관 총무이사님으로 계십니다. 네, 어떤 의미가 네. 있는 곳인지 좀 그거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전에는 총무이사였고 네. 그 전에 제가 대표 이사장을 맡았고 그러셨군요. 지금 현재는 관리이사면서 네. 상임이사입니다. 지금 예. 상임이사님으로. 예.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이것이? 우선 먼저 저는 1978년도에 네. 미국 하와이로 먼저 왔습니다. 네. 와갖고 그 다음에 LA를 와갖고 1986년도부터 지금 현 나성한인연합회를 섬긴 것입니다. 네. 약 한 40여 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우선은 어떻게 이곳이 사실은 교회 부지 안에 이 사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미주 독립운동 사적지 1호로 이렇게 지정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 보유할 수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 네. 그 먼저 이 대한민국민회가 탄생된 해 역사부터 먼저 네.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네네. 짧지만 네. 1908년에 장인환 전명훈이라는 두 애국지사의 친일 외교관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계기로서 대한제국의 역사를 알리는 동시에 네.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면서 그 한일 이곳에 있는 한일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하여 단결되어 게 대한민국민회입니다. 네. 그래서 1909년 2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대한민국민회는 1930년 미주 한인들의 30%가 로스앤젤레스로 점점 정착돼 옴으로써 1938년 4월 17일 로스앤젤레스 지금 현 위치에 저희가 낙성지구를 갖고 네. 그때부터 1938년에 그 대한민국민을 세웠습니다. 네. 그 같은 해에 저희 나성한인연합 장로교회도 같은 해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해. 네. 그래서 그때는 약 한 80%가 저희 교회 한 80%가 그 독립운동을 한 독립 역사자들입니다. 네. 뭐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네. 제일 저거한 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네. 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의 약 한 80%가 그 대한민국민회를 짓는데 네. 그 역사를 했죠. 네, 그렇군요. 네. 교회 부지 안에 이 사적지가 있는데 네.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네. 4개 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4개 룸으로 되어 있어 갖고 그것을 관람을 하려면 약 한 40여 번 정도 되고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서 앞에 QR 코드를 찍으면은 네. 한국어와 영어로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인터넷에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 이렇게 네. 찍으면은 그 인포메이션을 다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룸으로 가면은 네. 영상실이 있는데 약 한 13분짜리 그 한글과 영어로 돼 갖고 네. 우리 그때 당시에 독립의 영웅과 대한민 국민의 역사에 대한 거를 설명이 다 되고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됐고 일본이 어떻게 망했는 거를 그 역사가 다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관람을 하려면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예약제입니다. 건가요? 예약제. 예약제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오시면은 네. 항상 오픈되어 있고 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역사적인 곳이고 네. 우리 그 대한민국민회가 어떻게 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그 건물을 샀냐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네. 사실 얼마 전에도 3.1절이었는데 정말 예.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 세대가 예. 좀 이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좀 무관심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뿌리 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또 한인으로서 또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1970년대 대한국민회가 네. 이제 우리 조국의 해방이 되고 해체가 될 당시에 네. 그때는 이미 이제 흑인들이 그 지역을 자꾸 올라오니까 그 건물이 무용지물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네. 이것은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의 우리 독립 역사인데 네. 우리가 이 건물과 이 모든 것을 지켜야 했다 해갖고 저희가 그때 그 건물을 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건물을 사갖고 그 건물 산 돈을 네. 독립 유공자들한테 유학비로 학자금으로 다 전달을 하고 장학금으로 물론 그때 흥사단으로 전해갖고 흥사단이 그렇게 했지만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쭉 지켜오던 동시에 하고 있었을 때 2003년 12월 19일 날 조국 대한민국과 네. 또 이곳에 있는 한인사회와 저희 교회가 네. 마음을 합하여서 이것을 다시 옛날 우리 선조들의 독립의 역사를 이어가서. 다시 살리자 해갖고 네. 재개관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개관하는 하는 중에 천장에서 약 한 2만 점의 독립 역사 유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거를 약 한 15년 동안 관리를 해오다가 3년 전에 천안 독립기념관에 네. 그 기증을 했군요. 이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귀한 사역을 하셨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한인 이민 역사 그리고 또 이런 한인 독립 임시정부를 수립함에 있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유지를 해주신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 정말 참 의미가 있는 교회다. 단순히 우리 또 복음 전파하는 그런 또 교회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한인 이민 역사를 이어가는 이 역사를 계승하는 또 우리 한인으로서의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고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네요. 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네. 저희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마지막 금요일 날 찬양과 기도의 밤이라고 하는 네. 찬송과 기도에 그 영감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네. 자녀들과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이렇게 대한인 국민의 기념관
우리 역사를 또 배우고 느끼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함께 방문하셔서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시라고 좀 초청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예. 저에게는 뭐 역사적인 교회보다도 네.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교회라서 네. 안적도 기회도 많고 네. 또 교회도 건물도 좋습니다. 네. 건물도 좋고 우리가 예배당 건물이 2개인데 네. 기존에 우리가 구 예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차후에 저희가 1983년에 네. 약 450석 규모의 예배당 건물을 따로 지었어요. 네. 그래서 2 건물이니까 한번 오시면은 네. 제일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나면은 친교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네. 음식하는데 아마 미국에서 저희 교회 만큼 음식 맛있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맛도 보시고 네. 커피도 드시면서 좋은 시간, 은혜 시간을 즐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올해로 118주년 한인 이민 역사와 함께하는 교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사랑을 전하는 교회, LA에 위치한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박일영 목사님, 그리고 최형호 장로님 모시고 나성 한인연합 장로교회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귀한 나눔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